불법 사설 도박을 금절합시다. 반갑습니다. 김대니얼입니다. 10월 8일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사이트 배트맨에서 저희 분석위원들과 오랜 시간 토론을 거친 후 단돈 10,000원으로 4,305만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음 달에 저희 분석위원들 만장일치로 이건 100%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크게 가본 결과 1억 상한가 적중했네. 매달 이런 일이 항상 있으니 즐겁고 푸근하기만 합니다. 지금 바로 적중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토토 잘하는 법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데이트 분석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요즘 많이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 시간 팀 분석은 오늘 배울 상대 분석에 전추가 됩니다.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 첫 번째 영상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팀 분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상대 전적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 강전을 도와줄 유럽 시간 19시 45분에 있을 유로파 챔스리그 갈라타사라이와 첼시의 경기를 토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를 복습하는 셈치고 양팀 데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지가 될 것 같아 골라보았습니다. 홈팀인 갈라타사라이는 터키 슈퍼리그의 팀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석자로서는 모를 수 없는 팀입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되셔요. 우선 듣보잡팀 갈라타사라이의 리그 전적을 살펴봅니다. 슈퍼리그 2위의 팀입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더욱 무식한 팀인 걸 알게 되는데 최근 6경기 동안 패가 없습니다. 그럼 이 팀의 최근 경기의 스코어를 봐야겠죠? 최근 경기를 보는 이유는 상승세인가 하락세인가를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팀 무서운 팀이네요. 후덜덜한 공격력과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 걸 스코어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실점은 단 3점에 불과합니다. 대신 득점은 15점이나 넣었군요. 최근 1월 이후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어 최근 그 상승세가 약간은 꺾이고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점점 스코어가 줄어들고 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선수의 부상이나 팀 내 문제가 그것입니다. 일단 이 팀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선수들을 봅시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이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첼시를 들었다 놓았다 드록신 드록바님이 여기 계십니다. 또한 왜 수비가 강한지 플레이어 리스트에서 확 보여줍니다. 드록바를 제외하고 상위 레이팅은 전부 수비수네요. 레이팅 7을 받은 수비수가 2명에 6점 후반대가 4명, 키퍼도 6.73의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레이팅이라면 프리미어나 라리가에서도 중상위권에 머물 수 있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보유한 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젠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봅시다.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팀의 공격 성향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 오픈 플레이이며 오픈 숏패스를 위주로 카운터 공격에 능한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강력한 수비 성향도 볼 수 있는데요. 의도적인 파울이 없는 곳으로 밀어와 상대 공격수들의 루트를 차단하는 원천 수비 형태의 스타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굳이 몸싸움 안 해도 수비수가 겁나 빠르거나 스킬이 좋아서 개인마크 때에도 웬만하면 안 놓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팀의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첼시에 대한 분석을 해보죠. 첼시 분석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미 워낙 잘 아시는 팀이라 첼시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였고 총골수는 6골 기록 3실점을 기록하네요. 선수들은 워낙 쟁쟁하니 대충 보자면 현재 에당 아자르 선수와 램파드 등 미들과 수비수가 강력한 팀입니다. 사무엘 에토를 공격으로 내세우고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밀어붙이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거리 슛이 매우 좋은 팀입니다. 강력한 미들과 수비진을 갖춘 정형적인 올라운드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팀 간의 상대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이유는 그만큼 답답하고 절박하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상대 분석을 위해서 해외 사이트를 3-4개 정도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후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전적. 양 팀 간의 전적은 상대 분석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3년 이상 오래되었다면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첼시와 갈라타사라이가 그렇군요. 마지막 만난 게 1999년이니 더 이상 의미가 두 번째, 출전 선수. 선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축구는 마치 체스 같아서 선수들에 따라 전술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상 선수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해외 배당률. 해외 배당률은 이 팀의 배당 흐름의 지표가 됩니다.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률이 너무 심하게 바뀌었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이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유스. 팀의 유스는 이 팀의 현재 상황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십거리나 문제가 있다면 결코 선수는 잘 뛸 수가 없죠. 예전 라이언 긱스 스캔들 사태가 생긴 후 거의 3달 동안 바보 된 것 기억나시죠? 다섯 번째, 다른 분석가의 글. 분석가의 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역할이긴 한데 혹시 자신이 분석한 것의 오류를 다른 분석가의 글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분석가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가끔 유로픽을 받는 분 계시지만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로픽스터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를 분석합니다. 또한 유로 분석일 경우 분석에 대한 비판이나 수정 보완이 없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 불가능해 지극히 주관적인 팁으로 그 가치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료 픽을 3개에서 4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유로픽들은 더 심하죠. 실제로 아는 지인은 분석 같은 건 없이 그냥 거기가 이겨라고 대충 찍은 다음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거나 돈을 받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 유명 픽스터들은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가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엔 저희 분석반 분들 중 프리미어리그 전문 분석가나 다른 리그 전문 분석가님들의 글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로 스코어링 평균 데이터, 롤링 데이터, 상대 분석 조경표 등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 주고 있고 보통 통계 자료는 자기가 보기 편한 곳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후스코어와 비비벳을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만 365나 비인의 자료들도 많이 참고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왜 네 시간 쪼개서 그거 하냐고. 다니엘의 본 직업은 구독자 50만을 꿈꾸는 유튜버입니다. 제 직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무리 지어봅니다. 아까 하던 거 유로파 챔스리그 갈라타사라와 첼시 경기 상대 분석 샘플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전적 볼 거 없어서 패스. 두 번째, 출전 선수 명단. 선수 역량. 선수들의 평균 레이팅은 첼시가 0.4점이 높습니다. 프리미어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그다지 큰 차이가 나는 레이팅은 아닙니다. 두 팀 다 포백을 둔 상황으로 수비형인 팀이라는 것을 감안하게 하는데요. 첼시는 수비형 겸 공격형이라 첼시의 양쪽 윙이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램파드와 라미레즈, 그리고 또한 수비에서 이바노빅, 테리, 쿠에스타까지 엄청나죠. 마지막 7. 갈라타사라이는 드록바를 원톱으로 수비형진을 치고 있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공격 스타일에 보면 아는데요. 팀 분석에서 보았을 때 골고른 공격 성향은 숏패스를 위주로 찬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는 드립 안 쳐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강력한 드록바에 창슛 기회를 참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중볼 경험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골 겁나 안 날 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상 선수 명단에서 빠진 첼시의 빈 공간이 후악 느껴집니다. 첼시의 교체 멤버가 두껍지 않다는 것, 에투의 빈 공간을 메워줄 간판 공격수의 부재는 바로 첼시의 급수 맨유와 같습니다. 꼴이 잘 안 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 번째, 해외 배당률. 현재 평균 배당은 4.33, 3.50, 2.04로 보고 있네요. 첼시에 많이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던 것과 같이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은 첼시에게 먹힐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갈라타의 슈어패스는 분명 첼시의 미들에게 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네 번째, 유스.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일단 팩트를 먼저 소개하자면 첼시는 챔스리그 최근 7경기 동안 전승입니다. 우선 마르코의 부상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와 오스카의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이번 결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갈라타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를 갈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다른 분석가이글. 갈라타사라이는 토요일 경기에서의 1대0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첼시는 그 연장선에 있으며 승리를 확실한다. 첼시는 에버튼의 1대0 승리로 프리미어 최강자를 지켜냈지만 터키 여행은 어떤 팀이든지 힘들 것이다. 또한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에서 첼시는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만이 첼시에게 유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 바로 첼시가 터키로 여행을 간다는 것이네요. 지중해의 따뜻한 날씨는 영국보다 훨씬 더 덥겠죠. 당연히 선수들은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볼 차례입니다. 이건 역배로 가도 아깝지 않은 경기입니다. 첼시의 원정 승부, 특히 더운 지방으로 가는 승부는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의 팀, 특히 많이 뛰어야 하는 미드필더가 주축이 되는 지약입니다. 전 갈라타사라이의 1대0 승을 예측하고 1대1 무승부의 보험도 꼭 들어두셔. 첼시가 이기기 매우 힘들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는 거 들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